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은 올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아마 엔화 가치가 오르게 될 겁니다. 엔화 가치가 오르게 되면은 우리 원화 가치도 오르면서 즉 원달러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물론 시장의 기대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 보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은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어느덧 2025년 마지막 달 12월이 거의 중간쯤 흘러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외환시장의 걱정이 참 많죠. 원달러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율이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또 물가가 오르고 한국은행은 또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 엔달러 환율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지 가장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은 올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아마 엔화 가치가 오르게 될 겁니다. 엔화 가치가 오르게 되면은 우리 원화 가치도 오르면서 즉 원달러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물가, 금리 불안, 이런 불안 요소들이 다소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기대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 보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은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여러 지표를 관찰하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주 미국 연준의 FOMC, 다음 주 일본은행 통화정책 방향회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그 다음에 일본은행 통화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게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요. 블룸버그 컨센서스입니다. 가장 최근 컨센서스인데요. 미국 경제가 지난 2년 동안 각각 2.9, 2.8% 굉장히 높은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로 추정되는데요. 능력 이상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나 올해하고 내년은 잠재 성장률을 다소 하회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밑돌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가는 여전히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치, 평균 물가 목표제 2%인데요. 최근 2%를 계속 웃돌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이축되고 특히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고용 증가세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년에 3.25%까지 내릴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번 주 FOMC에서 아마 연준 위원들의 의견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국채 수익률 컨센서스를 보니까요. 올 연말이가 4.09% 보는데 내년 말도 4.06%로 국채 수익률은 별로 떨어지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 연방정부 부채가 높고 물가는 많이 안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채권 투자는 적극적으로보다는 소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내년에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제가 소위 테일러 준축에서 적정금리를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 1.9% 안팎 성장한다면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밑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해 보면 적정금리가 한 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는 아까 3.25%였었는데요. 저는 그보다 조금 낮은 3%까지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일본 경제가 어떻고 일본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일본 경제가 실질 GDP입니다. 작년에는 마이너스 성장했는데요. 올해 1.3,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둔화되지만은 0.7%, 1% 안팎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보면은 이번에 한번 올리고요. 18일에서 19일 사이에 일본의 그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인데요. 올 연말에 엔달러 환율이 150엔, 내년에 144엔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점진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자,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사항은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탈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물가지수가 GDP 디플레이터인데요. 이게 94년부터 2011년까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사실 세계에서 명목 GDP가 감소하는 나라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물가가 하락하면서 일본의 명목 GDP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GDP 디플레이터가 매우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목 GDP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실질 GDP 증가세는 매우 약한데요. 명목 GDP가 빨리 증가한 거는 명목 GDP는 실질 GDP에다가 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겁니다. 이 물가가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명목 GDP가 오르고 디플레이션을 탈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그림에 일본 그 니케이 225하고 명목 GDP하고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상관계수가 0.9가 넘습니다. 사실 일본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는 정시제도 개편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GDP 디플레이터 오르고 명목 GDP가 올랐기 때문에 일본 주가가 올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경제가 완전히 디플레이션에 탈피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그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그거는 일본은행이 내년 봄에 진행될 춘투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임금 상승이 높으면은 이번 18일에서 19일 개최되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뿐만 아니라 또 내년 2분기에도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조합이 총 임금을 작년처럼 5% 인상해달라. 기본급은 3% 인상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경영계도 임금을 인상해야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임금 인상을 어느 정도 허용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춘투에서 임금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주요 IB들이 5에서 5.5% 이렇게 오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소비도 증가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 은행이 BOJ가 금리를 내년 봄에도 인상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가 IB들 금리, 일본 기준금리 전망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4분기 12월 18일에서 19일 사이에 열리는데요. 모든 IB가 다 올릴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0%인데요. 전부 0.75%로 올릴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도 일부 IB들이 올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2분기, 3분기 보면은 1% 안팎이죠. 그래서 내년 2분기, 3분기에 또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IB들이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죠. 제가 12월은 전망치 넣었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과 새벽에 결정이 됩니다만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미일 금리 차이가 이를 반영해가지고 축소되고 있어요. 엔달러율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하고 일본의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입니다. 최근에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4.1% 안팎이고요. 일본은 거의 2%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일 금리 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엔화가 강세로 갈 거라는 겁니다. 최근에 미일 국채 수익률 차이가 빠르게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가 떨어진 것은 다카이치 수상 등장 이후에 아베노믹스를 신봉하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미룰 것이다.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엔화가 금리차 축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결국은 이런
경제 여건을 반영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엔화가 서서히 강세를 보이느냐, 빠르게 강세를 보이느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강세를 보이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엔캐리 지수라고 블룸버그에서 만든 지표예요. 블룸버그가 일본과 미국 등 다른 나라 금리차, 그 다음에 선물 환율, 실제로 일부 엔캐리 금액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만든 지표인데요. 뭐 거의 엔달러 환율하고 같이 움직이죠. 엔화가 약세될 때 엔캐리 지수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를 간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엔캐리 지수와 우리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때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2009년 같은 데는 거의 우리 원화 환율이 이때 1590원까지 올라 버렸었는데요. 급격하게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했었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큰 엔캐리 트레이드, 큰 청산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원달러 환율도 엔캐리 지수하고 같이 움직였죠. 이 의미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안만하게 청산되면은 엔화 가치가 오르고 우리 원화 가치도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우리 원달러 환율하고 엔달러 환율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하게 청산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텐데요. 안만하게 청산되면 엔화 가치, 원화 가치가 같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례를 몇 번 보면요. 98년에 LTCM 파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달러에 비해 엔화 가치가 19%나 급등했죠. 98년 7월에 엔달러 환율이 144.7엔이었었는데요. 3개월 지나니까 116엔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부분적으로 청산됐고요. 그 다음에 동일본 대지진 때 제로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자금이 일본으로 한류되면서 이때 엔달러 환율이 76엔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지나치게 강세를 보이니까 G7이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016년 이하나가 절하할 때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엔화가 강세되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할 때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약간 청산됐어요. 이때 환율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때 상황을 보면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부분적으로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히 그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를 보이고요. 글로벌 주식시장이 같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그 신흥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채권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 국채 수익률은 떨어졌습니다만 주로 신흥시장 국채 수익률은 올라버렸습니다. 특히 신흥시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만이나 우리 같은 나라 상당히 그 충격을 받았었죠.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것인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조짐을 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엔달러 환율이죠. 예를 들어서 엔달러 환율이 하루에 그 2, 3% 올라버린다. 엔화 가치가 올라버린다. 그러면 청산 조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쇼크 커버링이 단기적으로 급증하게 되죠. 그리고 현재 그 이슈가 되는 거는 미국은 계속 그 금리를 인하하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또 춘투 결과 보면서 또 올릴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일 금리차 특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축소되면서 엔화가 강세 이게 서서히 강세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급격하게 강세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위험 지표로 빅스나 CDS 이런 지표도 봐야 됐고요. 그 다음에 선물 시장 엔화 강세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면 이머징 환율이
급격하게 통화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주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 상대 환율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정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보고 있는데요. 선진 중에서 국채 수익률이 높은 나라 호주고요. 낮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안정적이라면은 호주 쪽으로 자금이 몰려들면서 호주 달러가 강세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것이다.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면은 돈이가 안전자산 소멸하면서 스위스 국채 수익률이 낮지만 스위스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 이런 환율도 지켜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과거에는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 상대 환율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지금도 방향 같습니다만은 사실 괴리가 좀 많이 벌어졌죠. 과거하고는 달리 우리 주가가 코스피가 레이팅 되는 이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방향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일별 지표를 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뭐 극기한 충격은 없으리라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장 기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엔화가 극격의 강세로 가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현실화되지는 않을지라도 이런 거 여러 가지 지표, 일별 지표를 보면서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계속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FOMC가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 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 주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안만하게 진행되느냐, 급소하게 진행되느냐 이런 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안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가서는 급소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FOMC 결과가 발표되고 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은 상황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요. 특히 외환시장, 주식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동할지 계속 지켜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